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신영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 김호진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요, 1학년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찍고 있는 영상이고요. 주제는 우리 아이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요?입니다. 혹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EBS에서 저희 학교를 찍어갖고 그, 그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그거 보시면 조금 어떤 모습인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곧 이제 1학년 아이들이 내년도에 들을 과목들을 선택하는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뭐 급하게 진행되진 않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과정인데 그 이 과정을 저는 학부모님들께서 어느 정도 같이 좀 같이 가주셨으면 아이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게 그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이긴 하지만은 조금 더 마음 깊숙이 있는 저의 목적은 이제 이걸 보면서 아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하는구나. 집에 와서는 맨날 짜증만 내지만 학교에서는 또 아이들의 또 생활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아 그냥 이런 고민들을 하는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애매하게 아는 것과 아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라고 좀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과목 선택을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조언을 준다라는 의미보다도 이제 아이가 실제로 이런 시간을 이런 고민을 하고 집으로 오는구나라는 거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제목은 우리 아이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이 이야기는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EBS에서 저희 찍어간 영상도 주제가 이제 고교학점제였죠. 사실 이제 저희 학교는 고교학점제라는 타이틀로 나름 이제 전국적인 명성이 있고요. 어, 그게 이제 괜히 그런 이거 사실 뭐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뭐 다른 학교에서 와서 이제 뭐 교육과정을 배우고 가겠다 뭐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그게 괜히 오해를 일으킬까봐 저기 방송에도 사실 방송 작가분들이 사실 다 알고 대본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실과 틀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명확히 좀 정리를 하고 이 부분 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고교학점제는요. 일단 지금 다니고 있는 1학년 아이들에게도 해당이 되냐?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고교학점제는 2025년에 잠시만요. 이게 펜 2025년에 시작이 되는 제도예요. 지금 2021년이니까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업 이수를 못하면 졸업을 못하나요? 대학교처럼 시행이 안 되니까 당연히 해당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학년 아이들은 고교학점제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 그럼 고교학점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냐? 어,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고교학점제라는 게 이제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 희망이나 흥미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서 이제 듣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고교학점제 때문에 사실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건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규상 아이들의 진로에 맞게 과목을 여러 개를 열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무방하니 그냥 옛날처럼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만 듣게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요즘에는 근데 대부분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과목 선택권을 주는 학교들이 사실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고교학점제는 직접적인 영향은 전혀 없고요. 네, 다만 과목을 선택해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는 지금도 입시라던가 굳이 입시가 아니더라도 그 아이들의 인생에는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영향이 있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의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단어입니다. 네. 일단 그거 정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어떤 일정으로 과목을 선택하게 될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6월 정도까지는요, 저희가 이제 지금 영상처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충분히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하고도 연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아이들이 고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과목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그게 이제 입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면은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기 위해 갖고 학교에서 또 여러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신청은 언제 하냐? 지금이 6월이니까요. 한 달 넘게 남았습니다. 네, 한 달 넘게 남았고요. 최초 선택은 7월 16일 날 할 거고요. 2, 3차 선택은 방학을 끼고 좀 더 고민을 하고 이제 바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은 9월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사실 굉장히 여유가 있죠. 어, 아,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9월 17일 이후에는 과목 선택을 변경이 안 되냐?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 9월 17일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그 행정적으로 여기에 맞춰갖고 막 이제 이거저거 만들어 놓는데 변경이 생기면은 물론 좀 번거롭죠. 그걸 이제 다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과목이 변경되는 거는 진로가 변경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뒤늦게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번거롭다고 못해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도 과목 변경 사유가 생기면 저희가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내년 2022학년도 3월, 즉 이제 계약하고 나서 바꾸는 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뭐 성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바꾸려면 학기 시작 이전에 바꾸자 이런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부분이죠. 1학년 아이들이 내년에 들을 과목, 1학년 아이들은 지금 국가에서 지정한 공통 과목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선택할 만한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인 선택 과정이 시작되고요. 어떤 과목 틀에서 고민을 해갖고 골라야 되는지를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생긴 저희가 포트폴리오 보이시나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하나씩 제공을 해줬고요. 여기 안에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페이지를 이런 페이지를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고민을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좀 더 보기 편하게 여기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단 파란색에 있는 이 과목들은 학교 지정 과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전부 국영수 기초 과목들. 저희는 또 일반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고에서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 과정 국가에서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어야 돼요. 예. 국영수 과목들, 그리고 체육이랑 음악, 미술, 예술 과목들. 이건 그냥 들으시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선택이 들어오는데요. 자, 이제 녹색에 있는 부분은 진로 선택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과목의 앞부분을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진로라고 되어 있고, 아까 여기 있는 애들은 일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일반 선택 과목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수능이랑 관련 있는 과목들이고요. 아닌 과목도 있지만. 그리고 등급이 나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대부분 수능하고 관련 없는 과목들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옵니다. 등급이 안 나와요. 대신에 성취도는 나와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절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진로 선택 과목인 이유가 이거 저거 공부해 보면서 너한테 맞는 걸 찾아봐라 라는 의미에서 만든 건데, 이걸 등급을 줘버리면은 이게 애들이 경쟁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이제 절대평가로 성취도만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가는 선택이 조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은 고민할 게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현행 교육과정에는 사실 없는 용어긴 한데요. 문과, 이과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융합 교육과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과, 이과라는 표현 자체를 안 씁니다. 근데 이거 사실 뭐 홍길동 같은 거죠. 안 쓰지만 실제로는 있잖아요. 저기 대학에서도 있고 과목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문과, 이과로 편하게 서로 이제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에 의해서 문과, 이과가 나뉘게 되고요. 이 기초 진로, 그러니까 국영수의 진로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도 그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고전 읽기, 기하, 실용 영어 중에 한 과목을 택하게 되는데요.
딱 보셔도 이제 구분이 좀 되시겠죠. 이과랑 관련 있는 과목은 기하이고요. 문과랑 관련 있는 과목은 고전 읽기나 실용 영어입니다. 물론 이과에서도 국어나 영어가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기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문사회 계열로 앞으로 본인이 좀 진로가 있으신 학생들은 고전 읽기나 실용 영어를 추천드리고요. 이공 계열로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하를 추천드립니다. 기하는 수능 선택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지금 현재 2학년들은, 저희 학교 다니고 2학년들은 이과생들은 전부 기하를 듣고요. 문과생들은 고전 읽기랑 실용 영어를 들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학생이 자기는 이과를 가고 싶은데 그냥 순수하게 학문적인 차원에서 기하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매우 드물지만 한 명이 있었어요. 실제로 당연히 한 명이 있었는데, 순수하게 학문을 공부하고 싶은 차원이라면 학교에서 이렇게 생기부에 남게 불이익이 생길 테니 그러지 말고 그냥 다른 쪽에 기하랑 관련된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기하랑 관련된 다른 뭐 유튜브나 아니면 저기 대학 강의를 수강해서 이게 뭐 그냥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해갖고 그냥 이렇게 학생이 듣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요, 별 일이 없으면, 네,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들은 고전 읽기나 실용 영어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되고요. 이공 계열 학생들은 기하를 듣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몇 차에 걸쳐서 선택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실제 선택 양상을 좀 분석해서요. 아,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라는 걸 또 학교에 또 운영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서 여러 번의 선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나중에 뭔가 그 학생의 선택권을 건드려야 되는 일이 생기면은 또 안내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조금만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 같고요. 탐구 선택 부분입니다. 탐구 선택 부분. 자, 사탐 과목 5개 전부 수능 선택 과목이고요. 과탐 과목 4개 전부 수능 선택 과목입니다. 중국어 외화, 일본어 외화, 제2외국어. 이거는 수능 과목은 아니고요. 총 11개 중에 택 4를 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 이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요. 이 선택에 따라서 이공계 계열로 갈 건지 아니면 인문사회 계열로 갈 건지 그게 정해지게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오늘 좀 많이 해가지고 목이 좀 메이네. 죄송합니다. 네. 기본적인 룰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유 택사가 가능한데 딱 안 되는 한 가지 케이스는 뭐냐면 중국어 회화 2나 일본어 회화 2를 동시에 선택하는 건 안 돼요. 네, 이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중국어, 일본어는 중점 과정이기 때문에 동시에 선택하는 건 안 되고요. 중점 과정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학생들은 중국어 회화, 일본어 회화를 하나 고르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질문이 나올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중국어 회화나 일본어 회화를 그러면은 안 들으면 중점 과정을 안 듣게 되는 것이냐, 중점 과정을 학교에서 당연히 운영하고 있지만은 1학년 때 선택했다고 무조건 3년 내내 강제로 들어라 라는 거는 약간 학생들의 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죠? 공부하다 보니 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물론 중점 과정을 계속 들으면은 의미가 생기죠. 자기 생기부에 중국어, 일본어 관련된 과목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이건 또 전문 교과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는 듣기 어려운 과목들이거든요. 하지만 본인의 진로와 너무 안 맞고 공부가 너무 어렵다면은 중간에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런 게 막혀 있진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아무튼요. 자유택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과탐 과목만 몰아서 들으셔도 되고요. 물화생지 원만 들으셔도 되고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탐 과목만 4개 고르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탐 과목 3개에 과탐 과목 하나, 혹은 과탐 과목 3개에 사탐 과목 하나, 이렇게 듣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해요. 왜냐면은 물화생지를 듣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상대편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상대편 과목을 하나 들어놓으면은 2학년 때 그 국가에서 정해놓은 필수 이수하니까 꽉 차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물화생지나 이렇게 사탐 과목을 몰아듣게 되면 3학년 때 그 진로 선택 과목이긴 한데요. 그 상대편 과목을 하나 들어야지 필수 이수 단위가 차요. 근데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런 걸 고려하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물화생지가 듣고 싶으시다면 물화생지를 들으시고, 과탐을 하나도 안 듣고 싶으면은 그냥 사탐 과목만 4개 들으셔도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선택이니까 심사숙고 해주시고요. 참고로 지금 현재 2학년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좀 골고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탐을 전혀 안 듣는 학생들이 한 2반 정도 있고요. 그리고 문과 전체는 6반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과탐을 하나 껴서 듣는 반이 4반 정도 있고요. 그리고 과탐이 4반 정도 있는데 물화생지를 듣는 과탐만 듣는 반이 2반 정도 있고요. 그리고 사탐을 하나 껴서 듣는 반이 2반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따가 제가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긴 한데요. 이 과목을 선택할 때 유불리를 먼저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당연히 이제 입시와 관련이 있으니 유불리를 안 따질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유불리보다 내가 진짜 좀 흥미를 갖고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과목인지 우리 아이가, 그리고 이 과목을 배우면은 입시와 무관하게 또 아이의 인생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과목을 배우면서. 그러니까는 그걸 먼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불리도 같이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부분은 생활교양인데요. 저희가 다른 학교와 조금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교양의 선택권이 굉장히 넓고요. 보통은 교양은 그냥 한 과목 박아놓고 강제로 듣게 하는데 저희는 좀 많은 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교양은 등급이 전부 다 안 나오는 과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본인이 뭔가 이런저런 흥미있는 과목을 들으면서 진로를 찾아가는 경험을 제공해 주자는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과학 수학 과제 탐구, 과학 과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 제목만 봐도 어떤 과목인지 좀 보이시죠? 과학 과제 연구, 말 그대로 과학 분야의 어떤 주제를 삼아서 본인이 연구를 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는 심화 과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학년 때 공부를 하시면서 과학 분야에 좀 본인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뭔가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고 하면은 이런 과목 들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나머지 과목들은 말 그대로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특히 이 교양 일반이라고 표시된 이 과목들은 성취도 자체도 안 나오고요. 그냥 패스페일만 나오거든요. 통과? 안 통과? 당연히 대부분 다 통과겠죠. 그러니까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래에 있는 교양 과목들은 말 그대로의 교양을 위해서 조금 흥미 위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 아래에 있는 중국어, 일본어 2는요. 중점 과정 아이들이 위에서 만약에 중국어 회화 2나 일본어 회화 2를 들었다면은 강제로 이것도 여기 들으셔야 됩니다. 2학기에는 문과 계열에서 뭔가 탐구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요. 나머지는 같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교양 과목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그냥 나 이거 듣고 싶은데 하는 그런 단순한 흥미에서 들으셔도 되고요. 단 1, 2학기에 같은 과목을 듣는 것은 금지입니다. 예, 그렇게는 안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탐구 및 연구 과목은 심화 탐구를 원하는 학생, 교양 과목은 등급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네. 자, 이게 아이들이 이제 실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과목을 선택하게 되나요인데요. 이 부분이 실제로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몇 개의 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표는 작년에 전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연구 보고서를 보고 제가 이제 발제한 부분인데요. 이걸 보면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좀 보입니다. 과목 선택 지도 방법 중 도움이 된 것, 학생들이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하죠. 뭐일 것 같으십니까?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좀 눈에 띄지 않으세요? 담임교사 상담. 담임교사와의 상담이 가장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교과교사 상담, 친구나 선배, 그 다음에 이제 진로진학 부장. 저희 1학년 학생들은 지금 진로진학 부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진로와 직업이라는 수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학교에서 안내주는 안내서나 자료 등.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게, 담임교사와의 상담이 경험도 가장 많고, 만족도도 가장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담임부터 찾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이제 담임 선생님에게만 이렇게 다 뭐 상담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어쨌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는 게 조금 더 균형 있는 선택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뭐 어느 분께 이제 상담을 요청드리라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가능하면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담임교사, 뭐 학교에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뭐 저한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직접 연락하는 게 또 물리적으로 어려우니 저희가 또 언제라도 Q&A를 쉽게 올릴 수 있는 그 장치를 올해 마련해 놨거든요. 그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 선택지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은요, 아이와 선생님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대학 전공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학생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고른다. 요즘 아이들의 특성이죠. 네. 이런 결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이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사실 많은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흥미와 적성을 모른다. 과목 정보가 부족하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희가 굉장히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해 줄 계획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첫 번째, 흥미와 적성을 모른다. 이 부분은 연결될 것 같아요. 흥미와 적성을 모르겠다.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꿈이 없다. 다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진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 그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교사가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진로가 미정이기 때문에 지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이 업무를 몇 년 동안 했던 담당자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럼 진로가 정해져 있는 게 유리한가? 강제로라도 진로를 정해야 하는가? 대학 입시에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제가 이거는 좀 딴 얘기 했는데요. 저기 한 몇 주 전에 교육청에서 하는 어떤 그 학부모 대상 연수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와 제 옆에 서울대학교의 김경범 교수님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요. 우리나라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던가 서울대학교 입시 틀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하고 나눴던 이제 대화나 학부모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린 내용 중에 당연히 그런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를 못 정해서 스펙이라던가 과목 선택을 잘못하면 입시에 유리하다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학종을 실제로 만드신 그 교수님의 답변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근데 저도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그렇지 않다거든요. 근데 물론 진심으로 학생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일을 진심으로 하고 싶어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들을 진심으로 즐기면서 한다면 당연히 진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좋고 그거에 따라서 활동하는 게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해야 되니까 강제로 진로를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뭔가를 한다면, 저는 그거는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 입시에도 그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 눈으로 본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과목 선택을 고민하실 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먼저 따지기보다는 먼저 학생이 좋아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과목이 있다면 그거는 무조건 고르시고요. 그리고 남는 게 있다면은 이제 좀 입시 유리할 것 같은 과목, 그리고 진로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아이들도 있을 테니 그건 쉽습니다. 그거는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어떤 과를 가고 싶으면 이런 과목을 들으세요라는 약간의 매뉴얼 같은 것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자료에도 제공이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진로를 못 정한 아주 많은 아이들, 실제로 학교에서는 경험상 압도적으로 많아요. 진로를 못 정한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이거는 근데 좀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진로를 정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건 사실 어른들이 되게 나쁜 짓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른들도 진로가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항상 하는 게 또 어른인데, 아이들에게 진로를 무조건 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요를 하고 너는 왜 꿈이 없냐라고 강요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른들이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로를 아직 못 정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이들은 그냥 많은 사람들하고 사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로는 안 정해졌지만 무슨 과목을 들으면 좋을까요? 라는 고민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어떤 과목을 들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로 계획이 또 세워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예. 그래서 진로가 안 정해졌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이 과목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특히 저는 또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진로가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라도 좀 잡히면,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면 그거보다 좋은 일이 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과목 정보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책자라던가 프로그램이라던가 학교의 게시물들이라던가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지, 정보를 이렇게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부모님들도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패들렛 주소를 저희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쉽게 질문을 다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답변을 바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모아서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7월 16일 날 시작이 되는 일정이고요. 최종 확정은 9월 17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사실 뭐 과목 선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드리기도 했는데 좀 이제 그거보다 더 큰 이야기도 좀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왜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제 교사로서 학교에 있다 보니 좀 안타까운 현상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힘들죠. 아이들이 집에서 많이 짜증내지 않나요? 사실 저도 지금 두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직 학교를 가진 않았습니다. 아직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 아이가 유치원에서 하는 행동과 집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더라고요. 유치원에서는 굉장히 사회생활을 나름 하면서 학교에서는 막 유치원에서는 막 너무 모범적이다. 집에 오면 난리가 나거든요. 막 소리를 치고. 그런데 그게 아이가 저는 그 밖에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와서 집에서 나름 스트레스를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아이를 키우다 보니 교육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생각 같은 것들도 가끔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 어느 학교를 보내는 게 애한테 이로울까 뭐 이런 거 있죠. 학교 고르기. 그리고 어, 옆집 아이는 영어를 잘한다고 벌써 잘한다고 하는데 영어 학원을 보내야 되나 이런 것들 사실 이제 교사로서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하면은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내 아이의 일로 되니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고민하시고 또 학교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의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것을 사실 다 이해가 됩니다. 예, 이해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이들은 본인의 과목들을 정하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 과정을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학교에서도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과목을 선택까지의 과정이 어땠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 그때 했던 고민들, 그리고 어떤 과목을 역시 선택했냐 보다도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어떻게 의미있게 학습했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보다 그 과목에서 뭐 단순히 성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성적이 좋으면 좋겠죠. 성적이 좋고 등급이 잘 나오면 뭐 유리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아이들은 어쨌든 뭐 좋은 대학을 가든 안 좋은 대학을 가든 뭐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앞으로 인생을 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교과를 배우면서 거기서 뭔가 했던 경험들, 학습 경험들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뭐 봉돈 이야기 같은 것도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 나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이 과정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 중에 저희가 또 안내하거나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은 또 이런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